안녕하세요. 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시원한 사이다 사연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두고 황당한 일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제보합니다. 친구들한테 말하니 이거 진짜 대박이라고 본인들만 알고 있기에 아깝다고 해서 라디오 사연 제보하는 곳이랑 평소에 보던 곳이랑 해서 이렇게 제보하게 되었네요. 저는 서울 한 중상위권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통신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결혼을 하려고 한 남자친구는 외국계 회사에서 마케팅 쪽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는 3년을 만났어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친한 언니가 본인 주변에 집안도 나쁘지 않고 사람도 반듯한데 외로워하고 있는 애가 있다고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만나게 된 사이입니다. 남자친구 아버지는 공기업에서 계속 근무를 하시다가 정년 퇴직하시고 지금은 40억 정도 되는 상가에서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들었고 어머니는 외국에서 가이드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남자친구 할아버지가 엄청 큰 규모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저희 집도 남자친구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저희 아빠는 지방대학교 의과대 교수로 아직까지 재직 중이시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5년 전 혈변을 보신다고 해서 저와 함께 병원으로 내시경을 받으러 갔고 암이 있지만 CT 결과를 볼 때 전이는 없다고 해서 다행이다 라고 안심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좀 큰 병원에서 암을 제거하려고 입원을 했는데 그곳에서 펫CT를 찍었는데 전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항암 치료와 표적 치료까지 병행하였고 항암으로 오는 통증으로 인해서 엄청난 약을 먹고 투병하시다가 엄마도 힘들어하시고 암도 조금 작아지고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될 것 같다고 해서 잠시 항암을 중단하셨지요. 3개월에 한 번씩 CT를 찍으면서 경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CT 결과에서 다시 암이 자라고 있다고 하여 치료를 시작하였고 치료가 시작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엄마는 결국 세상에서 떠나셨습니다. 엄마가 떠나기 일주일 전쯤 당신의 상태를 본능적으로 직감하셨는지 평소에 보물이라고 칭하시며 귀하게 여기던 반지를 저에게 물려주셨어요. 할머니한테 엄마가 받은 거라고 했는데 디자인도 굉장히 특이하고 크기도 엄청 크고 무거워서 어렸을 때부터 인상 깊게 느낀 반지였어요. 그렇게 그 반지를 물려받고 엄마는 세상을 떠났죠. 저와 엄마와 지방에서 일을 하시는 아빠가 일주일에 한 번 오시는 집은 저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집 이야기네요. 3년을 만난 남자친구와 자연스럽게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아빠도 제가 혼자서 집에 살면서 외로워하는 걸 아시니까 결혼을 한다니까 오히려 좋아하셨지요. 시부모님 되실 분들도 저를 굉장히 아껴주시고 존중해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다행이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5살 어린 동생이 있어요. 제가 남자친구네 부모님을 뵈러 간 날 그렇게 저를 못마땅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왜 그러나 싶었는데 솔직히 남자친구 여동생이 포스가 무서워서 그냥 눈을 피하고 말았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덩치는 엄청 크고 전체적으로 노란 머리에 밑에는 물 빠진 초록색 머리더라고요. 뭐랄까 남자친구 여동생 나이가 20대 후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이에 맞지 않는 머리 스타일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뭔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도 너무 차분하시고 남자친구도 완전 범생이 스타일인데 그런 분위기에 맞지 않게 확 튀는 분위기라 눈길이 가면서도 제대로 보지는 못했네요. 그저 손가락에 있는 문신과 반지랑 금팔찌가 엄청 많다는 느낌 정도? 그렇게 남자친구의 동생과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첫 만남은 끝났습니다. 나중에 남자친구한테 조심스럽게 아가씨 되실 분, 뭐 하시는 분이냐고 캐릭터가 독특해서 궁금하다고 물어보니 본인 집안이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고등학교 때 그 지역에서 정말 유명하게 알아주는 날라리였다고 합니다. 평범한 여자 학생들과는 다르게 큰 몸집과 살집에 한 성깔 하는 성격 때문에 노는 집단에서 우두머리였다고 하네요. 게다가 집도 못 사는 편이 아니니 돈을 펑펑 써서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리지어 다니면서 맘에 안 들면 애들 못 살게 굴고 심하면 두들겨 패기도 했나 봅니다. 애들 물건 훔치고 이런 건 일상이었다고 하네요. 그런 행동들 때문에 보호관찰 처분도 받고 남자친구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나가는 거는 일상이었고 울고불고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애원을 해도 그럴수록 더 삐뚤어져 갔다고 하더라고요. 참다 못한 남자친구 아버지가 남친 여동생이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갈 때 남자친구의 작은아버지가 있는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고 그곳에서 다행히 대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도 옛날에 있었던 기질은 못 버렸는지 성인이 되고 한국에 와 백화점에서 손버릇을 못 고치고 물건을 훔치다가 걸려서 경찰서에 불려가고 완전 쌩 난리가 났다는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 덕분인지 지금은 딱히 하고 있는 일은 없고 남자친구 아버지가 운영하는 스포츠 클럽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기서 뭐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도와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참 찝찝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과거에 사람 패고 그런 사람이 남친 동생이라고 하니 좀 찝찝하기도 싫기도 했지만 남자친구도 본인도 굉장히 마음고생 심하게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내 동생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너가 걱정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알고 너한테 내 동생이 예의 없게 굴거나 할 일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 만날 일도 거의 없을 거라고 해서 뭐 그렇게 걱정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남친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던 중 아주 큰 사고가 터지게 되죠. 본성은 절대로 안 변하나 봅니다. 제가 원래 살고 있던 집을 저희 신혼집으로 하기로 했어요. 원래 남친 부모님이 성동구 쪽에 집 가지고 있는 걸 하나 준다고 하셨는데 저희 아빠가 원래 제가 살던 집에서 그냥 신혼집을 꾸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집 다른 사람 세주는 것도 마음에 걸린다고 하고요. 게다가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중충한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인테리어도 싹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그냥 알겠다고 하고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하고 시부모님이 대신 성동구 쪽에 있는 집에서 나오는 세를 저희 부부 앞으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신혼집에 필요한 가전 가구들을 주문했지요. 가구가 오는 날에 제가 급하게 일이 있어서 그날 집에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친한테 집에 와서 기다리면서 가구 좀 받아달라고 했지요. 김치냉장고도 새로 주문했는데 사이즈가 너무 커서 엘리베이터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해서 사다리차까지 불러서 거실 옆쪽 큰 창문으로 옮겨야 했기에 꼭 사람이 있어야 했거든요. 당연히 비밀번호도 알려주었고요. 다행히 가전제품도 흠집 없이 잘 들어오고 일이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혹시나 해서 집에 중요한 물건들 없어진 거 있었나 확인도 했는데 없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일주일 정도 되었나? 제 방 화장대 위에 있는 보석함들에 있는 귀중품을 소독하려고 여는데 엄마가 주신 반지랑 금으로 된 귀걸이랑 백화점에서 산 팔찌랑 목걸이들이 전부 없어진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남자친구가 맞춘 결혼반지는 항상 끼고 다녔기에 없어지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큰 문제는 다른 건 다 상관이 없는데 엄마가 주신 유품이 없어진 거입니다. 집에 가구 들어올 때 혹시나 해서 귀중품이 있는 곳을 다 확인했을 때는 그때는 그대로 있었거든요. 가구 옮겨주시는 분들이 들고 간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가 들고 갈 일도 없고 18층에 도둑이 들 일도 없고 혹시 아빠가 가져갔나 싶어서 전화해서 물어봤지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혹시 없어졌냐고 물으시길래 그렇다고 했지요. 절대로 밖에서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귀중품 넣는 곳에 넣어둔 걸 똑똑히 기억하는데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빠도 다른 것도 아니고 네 엄마가 준 게 없어지면 어떡하냐고 혹시 모르니 당장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빠가 신고를 해주시고 10분 정도 흘렀나 경찰이 왔어요. 분명히 도둑이 든 것 같은데 다른 거는 건든 게 없고 보석함만 비워져 있다고 했지요. 일주일 전에 열어보고 그 후에 만진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감식반까지 오셔서 지문이랑 DNA 족적 확인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도둑이 들고 난 뒤
바로 인식을 하고 지문이랑 DNA 족적 확인을 하면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정확히 언제 도둑이 든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주 희박한 가능성을 가지고 채취를 하는 것이기에 본인들이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남친한테 전화해서 이 사실을 말했죠. 아무래도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은데 흔적도 없고 우리 집에 누가 올 사람도 없고 현관문 도어락도 멀쩡한데 너무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남친은 가전제품 들어온 그날 집에 본인이랑 여동생이랑 같이 기사 아저씨들 짐 옮기는 거 보고 있어서 누가 너 방에 들어온다거나 할 일도 없을 뿐더러 그 후에 보석함에 반지가 그대로 있었다는 거 보니 너가 잃어버린 거 아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왜 나한테 너 여동생이랑 같이 집에 온 거 말 안 했냐고. 나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걸 왜 지금 말하냐고 화냈습니다. 남친은 본인이 말 안 했냐고 하면서 여동생이 심심하다고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그런데 내 동생 과거 때문에 내 동생 의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여동생이랑 계속 같이 있었고 게다가 너도 내 동생 왔다 간 후에 보석함에 반지들 그대로 있었던 거 확인하지 않았냐고 되려묻더라고요. 솔직히 남친이 동생과 같이 제 집에 말도 없이 데리고 온 게 화가 나지만 그날 이후로 제가 반지가 그대로 있는 걸 보았기에 더 이상 제가 뭐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계속 제가 화를 내면 여동생을 의심하는 꼴만 되니까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장 다음 주가 상견례이고 상견례 전에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지문 인식도 보통 1, 2주 걸린다고 하고 그동안 집에 혼자 있는 것도 참 찝찝하고 그렇게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상견례가 진행되었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고급 코스 요리 한정식 집에서 상견례를 하였어요. 그 자리에 여동생도 왔었고요. 다행히 머리는 검정색으로 염색을 하고 왔더라고요. 그날은 유독 제 얼굴을 보면서 웃더라고요. 무섭게 말도 안 걸고 그냥 웃기만 하더라고요. 남친이 웃긴 이야기를 할 때도 제 얼굴을 보고 웃고 저희 아버지가 여동생에게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할 때도 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솔직히 기분 나빴습니다. 그렇게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한 3번 정도 전화가 오는 것을 끊어버리고 진동에서 무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빠가 잠시 실례한다고 하고 밖에 나가셔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약간 상규된 표정으로 들어오셔서 저한테 핸드폰을 확인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들도 덩달아 무슨 일이 있냐고 여쭤보시고 아버지는 며칠 전에 집에 도둑이 들어서 신고를 했는데 형사님이 계속 전화가 오셔서 잠깐 받으러 갔다고 실례했다고 하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확인했는데 형사님이 작물 거래가 된다는 사이트에 주소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요. 지문 인식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혹시나 작물거래 사이트에 도난당한 물품이 올라왔나 봤는데 제가 엄마에게 받은 연두색 보석이 박힌 그 반지가 올라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 누가 봐도 이건 진짜 엄마의 유품이 맞았습니다. 워낙 사이즈가 크고 흔치 않는 연두색 보석이 박혀 있어서 맞다고 확신했죠. 판매자 번호가 있길래 그 번호를 저장해서 전화를 걸려고 010-438까지 누르는데 웬걸 남친 여동생이 번호가 뜨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한참 말하고 있는 아빠를 툭툭 쳐서 이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표정이 완전 상기되더니 정색을 하고 잠깐 할 말이 있다고 분위기를 잡으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남친 여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지선이라고 했나? 지선아, 혹시 너 새언니 집에 온 적 있니?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자 저요? 갑자기 왜요? 저번에 오빠랑 한 번 가구 때문에 같이 간 거 빼고 없는데요?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시는데요? 라는 남친 여동생이 말해 아빠는 아니 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야. 새언니 집에 간 적 있니 없니? 다 알고서 말하는 거다. 있니 없니? 라고 하자 여동생은 없다고요 라고 하면서 신경질을 내고 시부모님은 갑자기 사돈 왜 그러시냐면서 왜 생사람을 잡으려고 하냐고 확 돌변하셔서 조곤조곤 따지시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금 너 핸드폰에 전화 오지? 그거 내 번호다. 내가 너 번호를 어떻게 알고 지금 전화했을까? 작물거래 사이트에서 너 번호가 올라와 있었더라. 새언니가 돌아가신 엄마한테 받은 유품이랑 같이. 이게 우연의 일치니? 마지막으로 기회 줄게. 새언니 집에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솔직하게 말하면 여기서 끝내고 따로 이야기하마. 만약 거짓말인 걸 나중에 들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을 거야. 왜냐면 내가 경찰한테 맡긴 지문인식 결과가 곧 나오거든? 이라고 하자 여동생이 말하더라고요. 아니 그날 이후에 새언니 집에 잠깐 들린 적은 있어요. 뭐 제 물건 두고 온 것 같아서 오빠가 비밀번호 누르는 거 우연히 봐서 잠깐 들려서 제 물건이 있나 보고 5분도 안 돼서 나온 게 끝이에요. 진짜 괜히 따라 나왔네 씨. 이러더라고요. 누가 봐도 그 물건을 훔친 게 여동생인데 끝까지 발뺌하더라고요. 비밀번호 누르는 걸 기억한 것도 소름인데 뻔뻔하게 인터넷에 본인 번호까지 올려서 새언니 될 사람 반지까지 팔려고 하다니. 여튼 시부모님도 아니라는 애한테 뭐하는 짓이냐고 굳이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해야겠냐면서 본인 딸을 감싸셨고 아빠도 어이가 없어서 화내셨죠. 아니 저게 지금 정상적인 사람이 할 행동이냐고. 비밀번호를 몰래 기억한 거 황당스러운데 주인도 없는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감싸는 거냐고. 저것만 들어도 누가 범인인지 딱 나오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냐고 화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는 난장판이 되었어요. 저희 아빠는 이런 애가 있는 집안에 우리 딸 시집 못 보낸다고 난리치시고 남친 부모님도 자기네도 마찬가지라고 아직 확실히 뭐가 나온 것도 아닌데 무턱대고 애를 의심하냐고 똑같이 자기 아들 장가 안 보낸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난리도 아니었지요. 옆에서 그 여동생은 쌍욕을 하면서 왜 자기한테 난리냐고 하면서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며 상견례는 끝났고 3일 뒤 보석함에서 채취한 지문을 조회한 결과 전과가 있던 여동생이 지문과 일치하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네요. 결국 그 여동생이 범인이 맞았던 거죠. 결국 화가 나신 아빠는 무단 침입과 절도로 그 여동생을 고소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솔직하게 다 말하고 아빠와 부모님이 계신 자리에서 사과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눈 똑바로 쳐다보고 거짓말을 하고 욕을 하는 모습을 보니 도저히 못 넘어가겠다고 하셨네요. 그렇게 저와 남친은 그날 이후 대판 싸워서 연을 끊은 상태이고 결국 고소까지 하게 되었네요. 참,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찝찝하다 싶었는데 진짜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하네요. 남친이랑 결혼을 했으면 이거보다 더 큰일 당했다 싶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처음부터 그 여동생은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째려본 거였고 상견례에서는 본인이 내 물건을 훔쳐갔으니 꽃이다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본 거였네요. 어이가 없어서. 아직도 본인이 일진인 줄 아나 봅니다. 소장이 날라갔을 텐데 시부모님 될 뻔한 사람들한테서 연락 한 번 안 오는 걸 보면 쪽팔린 줄은 아나 보죠. 여튼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네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읽는 내내 와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구나. 진짜 소름 끼친다. 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시고 훌훌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은 더 재밌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